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2년 2월 2일 오전 11시 2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차트 분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음, 비트코인이 오늘 여러분 가장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루 중에 하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날 중에 하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전부터 우리가 비트코인을 투자를 할때 비트코인이 하락하지 않을 거다라고 크게 주장했던 이유가 바로 이 추세 라인이었습니다. 추세 라인. 이 추세 라인이 깨지지 않고 여기서 버텨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버텨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면은 하락은 없을 거다.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버텨보자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 추세가 새벽에 깨졌죠, 갑자기.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추세 라인 근처까지 다시 비트코인이 올라온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 라인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빠르게 비트코인이 이 추세 라인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보통 리테스트라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리테스트를 진행 중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리테스트 하면 어떤 그림들이 나올 수 있느냐? 두 가지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현재 리테스트를 하고 추세 라인을 맞은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반대로 하락이 아니라 추세 라인을 뚫은 다음에 예, 다시 한번 추세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요. 그리고 나서 이 추세대로 다시 올라가는 그림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리테스트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 리테스트를 하고 또 리테스트를 성공했다는 기준점이 되는 가격은요. 현재 이 위에 올라타야 되기 때문에 이평선에 대한 계산을 해보면요. 대략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추세라나 볼 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요.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5,200 또는 5,100에서 5,200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추세 라인에 안정적으로 올라가서 횡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오늘 내일 중으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거의 다 왔어요.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다? 지금 자리에서 조정을 받는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 시장을 보기에는 차트적인 분석으로는요. 차트적인 분석으로는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요. 5200 이전에 대한 바닥 자리, 이전에 대한 횡보 자리, 이전에 대한 고점 자리, 이전에 대한 저점 자리 걸리는 이 매우 중요한 자리, 이 자리가 5200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가 5200이라고 생각을 하고 5200이 아니라 5000 잠시 제가 실수했네요. 그 가격이 5천 5,020만 원, 5천 뭐 40만 원, 5,050만 원 이 정도 라인 되겠네요.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로 생각을 하고요. 이 라인을 걷을 때 잡히는 겹치는 자리, 이 자리죠, 이 자리가 5,050만 원, 5,050만 원 자리가 일단은 목표 가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5,200짜리에서 횡보해주는 그림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비트코인은요, 바닥을 찍고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림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봐도 좀 재밌는 그림이 나와요. 피보나치 되돌림은 보통 차트의 상승 시작점, 하가 고점을 찍어서 비교를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 기준점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 잡아볼 수 있고요. 요 자리 잡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자리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만 잡아볼 거예요. 피보나치로요.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피보나치는 먼저 첫 번째 이 밑에 자리 잡아보잖아요. 그리고 쭉 올려보면은 예, 쭉 잡아보면요. 이전에 0.618 자리를 체크를 해볼게요. 0.618 자리. 0.618 자리. 그러면은 기존의 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0.618 자리에서 비트코인의 반등이 나와서 상승이 시작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 자리에서 0.618 자리 여기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 자리에서 한번 잡아볼게요. 이 자리에서요.
네. 요 자리에서 잡아보면요. 0.618 자리가 요 자리로 확인이 됩니다. 요 자리. 지금도 0.618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도 현재 0.618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모습, 이전의 이 모습과 지금의 비트코인 모습이 쌍둥이처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쌍둥이처럼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쌍둥이처럼 간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요. 단 이때 당시에 그림이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요. 바닥을 V자 반등을 하지 못하고요. V자 반등을 하지 못하고요. 여기서 바닥을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터치해서 확인하는 그림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기존의 그림과 쌍둥이처럼 간다고 한다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올라가서 이평선을 맞고요. 리테스트를 한 다음에 리테스트를 한번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빠져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추세 라인에 맞고 떨어졌다가 추세 라인을 다시 뚫고 올라가는 그림. 이런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서 과연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지지를 받고 올라갈 것인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보이고요. 그거는 뭐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움직일지는 현재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리테스트가 실패하면요. 그게 조정이 될지 하락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맞고 뚫지 못하면 5,050만 원을 뚫지 못하면요. 5,050만 원을 뚫지 못하면 결국은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또 며칠 동안 하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그림을 만약에 그린다고 한다면 이 기간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었냐면요. 기간도 계산을 해보죠 한번. 지금이 대략 요 정도로 보면요. 다시 반등되기 전까지 기능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한 달. 한 달. 30일 정도? 30일, 35일 정도? 그러면 지금이 2월 2일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2월 달까지는 아직은 어렵다. 2월 달 정도까지는, 2월 달 정도까지는, 약간 어려운 좀 애매하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파동을 보여주고요. 본격적인 상승은 3월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략적으로 3월 달이면 금리 인상 된다고 하잖아요. 금리 인상이 실제로 발표가 되고 또 금리 인상이 되고 시장에 대해서 한번 충격이 지나간 다음부터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전체적인 투자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월달 저는 상승을 외치고 크게 올라가길 바랍니다. 왜? 항상 똑같은 그림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패턴화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서 패턴화가 나왔더라도 여기서도 패턴화가 아니라 분명히 찍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월달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상승을 외친다고 했지만 만약에 리테스트가 끝난다 그러면 저는 욕을 또 먹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요거 한 달만 더 버티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한 달을 더 기다리던 기다리지 않던 중요한 건 뭐예요? 결과는요. 우리가 생각한 결과는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깨진 게 아니라 여기서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올라가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현재 전 세계적인 비트코인 투자 상황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뭐 규제라든지 각국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요. 하락보다는 상승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 시장은 이제 시작하는 이제 시작하는 시장이고요. 우상향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뉴스도 한번 볼게요. 오늘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네,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도 어저께보다 10억 달러 정도의 상승이 있었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운용 자산이 늘어난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SEC에서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결정 기한 연기라고 했습니다. 이거 역시도 아마 3월달 이후 선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을 할 겁니다.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4월 달로 미루고 있어요. 4월 이후로. SEC에서도 지금은 결정 안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항상 미국이 어떤 걸 결정하기 전에 캐나다 쪽에서 먼저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고 캐나다에서 시범 운행을 하거든요. 캐나다에서는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이 이미 작년에 났죠. 네. 미국에서도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는 분명히 현물 ETF가 승인이 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지금 물려 계신 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 제가 아까 뭐 3월 달보다 상승할 수 있다, 지금은 좀 V자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 다 필요 없고요. 비트코인 현물 승인이 되면은 대부분의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탈출할 겁니다. 그것만 믿고 기다려 보셔도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봅시다. 네, 미국 성인 5분의 1이 비트코인 매입 고려 중. 투자 심리라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근데 고려 중이죠. 했다는 게 아니라, 고려 중이라는 것은 잠재적인 힘이, 그리고 비트코인 매수 고객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요. 매수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투자 심리가 살아나야 되겠죠.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테이퍼링이라든지 현재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해제가 돼야 됩니다. 뭐 지금 현재 코로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지금 세계적으로요, 오미크론도 그러고요, 코로나 영향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치사율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해외에서는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죽을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요, 어느 정도 코로나로부터 좀 해방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해결되면서 비트코인에게 또 한 번의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 희망의 로로 돌려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요즘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법과 범국가적인 규제안이 필요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규제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올해가 정말 큰 기회라고 보는 게요, 각국의 규제들이요, 아마 2022년도에는 많이 논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시권 안에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2023년, 2024년에는요, 그 규제가 실제로 실행되는 한 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규제가 있으면 분명히 큰 기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호재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악재이기도 하죠. 단계적으로 들어와 있던 현재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던 세력들 입장에서는 규제가 되면은 본인들의 현재까지의 사업에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시장에서 탈출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큰 펌핑 또는 탈출 불꽃, 마지막 불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코인에 관련된 투자하는 많은 기업들이 2022년도가 매우 중요한 한 해다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메타가 구 페이스북에서요, DM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포기를 했죠. 포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에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 유명한 기술력으로 뭔가 블록체인 기술을 만든다 해도요, 그걸 누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거나 보급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페이스북을 운영하던 잭 도시 역시도 그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그 정도로 이 시장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름도 모르고, 제가 항상 코인을 투자할 때 재단을 지켜보라고 하잖아요. 재단을 살펴보라고요. 그 정도로 성공시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 항상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SEC 위원 게리 겐슬러 계획 디파이 위협. 네. 게리 겐슬러가 어떤 뭐 규제 관련된 발표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규제나 발표가 하게 되면 결국은 디파이 쪽까지도 아마 참견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SEC 쪽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위험성이라기보다는 디파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거죠. SEC에서 디파이까지 관리 감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거 말고도 뭐 어제 뉴스들 보면요. 예, 솔라나 좀 올라갔던 거는요. 솔라나 페이가 출시됐어요. 솔라나 페이가 출시되면은 이제 거기다가 예,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 예치해 놓고요. 또 솔라나 코인 예치해 놓고요. 예,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현재 이런 카드 결제 시스템, 페이 시스템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요. 세금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 세금이 있는 나라에서는 코인을 현금화 시키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현금화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코인을 실사용을 하면서 어떤 물건을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죠.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코인을 또는 주식을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 세금이 낮춰지거든요. 네, 그래서 예, 이것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도 나왔던 뉴스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2,500만 달러 약 비트코인을 600개인가요? 660개 정도 매수했다. 예, 계속 매수하고 있죠. 지금 뭐 비트코인 관련 유명 펀드들이 계속해서 코인을 사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네, 뉴스 이렇게 살펴봤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 딴 거 다 잊으셔도 됩니다. 예, 비트코인 중요한 자리다. 이전에 떨어졌던 추세 라인에 대한 리테스트 자리 들어왔다. 리테스트 여기서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가 중요하다. 여기서 실패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 얘기하는 큰 하락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성공을 하면은 예, 보랏빛 향기, 보랏빛 미래가 우리 앞에 예,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포였고요. 네, 저는 조금 쉬었다가 점심 먹고 정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끝이에요.